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명근입니다. 오늘은 촬영하는 장소가 좀 바뀌었죠? 오늘은 제 연구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 와콤 태블릿을 교수님들마다 나눠줘가지고 학교에서도 촬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마이크를 와이프가 가져가는 바람에 마이크가 없어서 학교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보기술이 만드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정보 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4차 산업혁명을 그 대표하는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5G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가 AI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 통신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보고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달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보기술의 변화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어떤 이렇게 미사일을 쏘면은 어디에 떨어질지를 계산하는 이제 복잡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쉽잖아요. 여기서 쏘면은 뭐 거리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고도와 또 높이죠. 높이 이 만약에 이 산악 지형에 있다고 했을 때 이 지점을 타격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쏠 때 바람이랑 그다음에 등고선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복잡한 계산을 해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컴퓨터고요. 컴퓨터가 했던 것이 바로 이 계산입니다. 결국은 컴퓨터라는 것은 복잡한 계산기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초창기의 컴퓨터의 모습은 아주 대형 컴퓨터였습니다. 방 하나짜리. 방 하나가 컴퓨터 하나. 이런 개념이었는데요. 이 당시의 수준을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 기준에서 보면은 소위 말하는 386 컴퓨터 아시나요? 이런 거 386, 펜티엄 지금보다 훨씬 옛날 세대 윈도우 98 이런 걸 쓰던 시절 사실 386은 그거보다 더 이전이죠. MS 도스를 쓰던 시절의 컴퓨터 그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유도탄 포대에 있었거든요. 유도탄 포대 장교 출신인데 유도탄을 어떻게 쏠까요? 여기서 이제 탄을 쏘았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지대공 유도탄이었는데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으면은 이거를 미사일이 막 추적해가지고 빵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계산하는 컴퓨터가 총 이렇게 세대가 들어 있습니다. 이 계산하는 컴퓨터 한 대가 얼마나 크기냐면은 5톤 트럭 한 대가 요거 한 대예요. 그래서 이제 5톤 트럭 세 대가 컴퓨터 한 대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컴퓨터 안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진공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공관 컴퓨터가 거의 최초의 컴퓨터라는 건 알고 계시죠? 최초에 만들어졌던 컴퓨터는 진공관으로 만들어져서 그 안에 나비가 들어가 있었다. 그런
옛날 과학 만화에 나오는 그런 그 진공관. 전 태어나서 진공관이라는 것을 거의 처음 봤습니다. 이곳에 가서. 그 전에 진공관을 본 것은 어디였냐면은 어떤 아주 부유한 교회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집에 되게 가봤는데 그 엄청 큰 스피커, 진공관 스피커인데 뭐 하나에 몇 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음악을 아주 즐기시는 분들은 매니아적으로 즐기시는 분들은 이 진공관 앰프를 활용해서 뭐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데나 쓰이는 진공관을 실제로 계산하는 데 쓰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큰 컴퓨터를 써 왔던 것이 초기, 초기입니다. 주로 그래서 어디에 주로 쓰였었냐면은 그 그런 데 주로 쓰인 거예요. 군사용으로 주로 활용됐었죠, 초창기에는. 이걸 만드는 비용이 너무 크고 또 거대하다 보니까 그리고 활용하는 데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만 활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의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고 이 작아진 컴퓨터라고 해도 이미 뭐 지금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랑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만큼 크기가 큰 컴퓨터였죠. 그러다가 이 알테어라는 MS 소프트에서 만든 그 알테어라는 컴퓨터가 나오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좀 대중화가 되면서 물론 이제 당시에는 이제 대중적이라고 하는 게 요때에 비해서 대중적이라는 거죠. 요 대형 컴퓨터에 비해서 대중적이었고 이 당시에도 쓰는 사람들은 그 전자 계열의 어떤 엔지니어들이 주로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컴퓨팅도 해보고 컴퓨팅이라는 게 이 컴퓨터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컴퓨팅이라는 게 여러분 뭔가요? 컴퓨트 이거 계산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팅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계산을 하고 뭐 프로그래밍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 컴퓨터를 만드는 시점 이후로는 사람들이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재밌는 뭐 그런 걸 만들어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용한 것들 만들어서 나눠보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흡사 요즘에 보면은 이제 앱 같은 거 만드는 거, 앱 개발을 하고 앱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1976년에 그 스티브 잡스가 기념비적인 컴퓨터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애플 컴퓨터인데 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요거죠. 워즈니악이랑 스티브 잡스 워즈니악 이렇죠. 요 컴퓨터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당시만 하더라도 요 개인형 컴퓨터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이 당시에 스티브 잡스는 이미 억만장자의 반열에 들어선다고 하죠. 그래서 이 당시에 뭐 이렇게 되고 나서 결국 나중에는 뭐 쫓겨나고 뭐 그런 스토리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그 퍼스널 컴퓨터의 줄임말이 뭐죠, 여러분? PC죠, PC. 이 개인용 컴퓨터라는 것을 IBM에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IBM에서 퍼스널 컴퓨터라는 이름으로 PC를 생산해내기 시작하면서 이 PC라는 것의 개념, 이 개념 자체가 IBM 컴퓨터를 우리가 지칭하게 된 거죠. 마치 그 호치키스 있죠. 호치키스도 여러분 뭔가요? 호치키스도 원래는 그거잖아요. 회사 이름이고 원래 제품 이름은 스테이플러라고 하죠. 근데 너무 이 호치키스가 대중적으로 성공을 하면서 스테이플러의 이름을 전부 가져가 버리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 뭐가 있을까요? 데일밴드 이런 게 있죠. 데일밴드. 원래는 그냥 밴드인데 데일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밴드를 데일밴드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상 표준으로서 그 PC의 개념을 자리 잡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IBM에서 만들게 되는 이 PC를 우리가 이제 개인용 컴퓨터라고 부르게 되고 요게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함께 손잡으면서 이 IBM의 MS 오피스를 그러니까 MS의 운영 체계를 박아서 출시하게 되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컴공고 학생들은 저보다 더 잘 알겠죠. MS 도스라는 거를 이제 깔아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 이 도스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도 이제 운영체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뭐 커맨드라고 하는 부분이죠. 윈도우에서 보면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 cmd라고 치면 나오는 명령 프롬프트. 윈도우 도스의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였습니다. 이런 형태로 여기에 직접 명령어를 입력해서 이제 쓰는 형태였는데요. cd w 뭐 이렇게 이동할 때는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해당 경로로 이동하게 되고, 뭐 실행할 때는 뭐 이렇게 실행을 하는, 말 그대로 뭐 요즘 프로그래밍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직접 명령어를 다 외워서 입력해야 하는 형태였지만 당시에는 이것마저도 획기적인 기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이런 거를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뭐 M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장돼 있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까요? 없네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한 화면에 마치 지금 윈도우에서 쓰는 것처럼 쭉쭉쭉쭉 어떤 폴더에 뭐가 들어있고 이런 게 목록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이용해서 엔터 치고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기도 했었죠. 점점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PC가 점점 작아져서 한번 볼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PC라는 것이, 이 PC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제 거대했다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사이즈로 변하게 되고, 스티브 잡스가 말한 게 이런 거라고 하죠. 2000년대에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게 PC를 손 안에, 이게 바로 스마트폰이죠. 이 스마트폰에 오기까지도 이 앞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PDF, PDA 폰이라고 해가지고 핸드폰인데 막 제 얼굴만 해. 스마트폰이 막 얼굴만한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기능, 메모, 그 다음에 전화, 그 다음에 돈을 아주 많이 쓰면 인터넷, 이런 것들이 가능한 PDA 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성이 없어서 결국엔 사라졌죠. 근데 이거를 혁신적으로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에서는 웬만한 PC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거의 다 할 수 있죠. 이 앞에 이제 PDA 폰하고는 또 약간 다르게 뭐 PMP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이거는 포터블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해서 지금 스마트폰에서 영상 재생 기능만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저 때는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PMP로 인강을 들은 거의 첫 세대라서 저희 전까지는 이런 PMP의 인강을 듣고 이런 걸 아예 상상을 못했던 세대였고, 제가 고3 때 처음으로 이 PMP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거 가지고 있으면 부자였어요. 이게 한 7, 80만 원 했거든요. 어쨌든 이런 모든 기능을 통합한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PC의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이러한 발전은 뭐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냐면, 지금 이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통신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눠보자면, 과거에는 이 PC, 아주 불편하네요. 과거에는 이 PC 통신이라는 게 있었죠. 뭐 하이텔, 나우누리 뭐 그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보다 더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인트라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트라넷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내부망이죠, 내부망.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써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인트라넷으로 뭘 할 수 있죠? 이메일도 쓸 수 있고 그 뭐 사람들이 쓰는 뭐 게시판 같은 것도 있죠, 게시판. 근데 내부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게 불가능한 그런 망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예 불가능하진 않고 이걸 하려면은 뭐 상부에 도장을 받아야지만 꼭 그 어떤 내용을 내보내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써야지만 이런 식으로 내보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내부망이라는 건 무슨 목적으로 나왔을까요? 군사용으로 나온 거죠. 군 내부에서만 쓸 수 있는 군대 내부 문서들, 그러니까 내부 결제된 문서들도 모두 이 안에서만 볼 수 있게끔 되는 그런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사실 전쟁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 전쟁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면은 과학이 매우 발전하게 되죠. 그 지금 세계적으로 일본이랑 독일 혹은 뭐 미국까지 굉장히 과학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의 특징은 전쟁을 일으킨 국가였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 737 부대인가 하는 그 과학 부대에 있어요. 일본에. 요 부대에서 저지른 악행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피해자 입장에서죠. 피해자 입장에서 중국에 가보면은 이 전시관이 있거든요. 전시관에 가보면은 사람들을 되게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손을 이렇게 밖에다가 이런 통을 만들어 놓고 이 통 안에다 사람 집어넣어요. 그리고 손만 빼. 그래서 손만 묶거나 밖에다가 이런 밖에다가 이제 이 통 안에다가 손만 내밀게 해놓고 이 손에다가 물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한겨울에 영하 30도에. 그럼 손이 막 꽁꽁 얼 거 아니에요. 그 손에 동상을 입고 손이 결국 나중에 이제 잘라지거든요. 그럼 이제 몇 도까지 몇 도에서 몇 시간 사람이 버티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한 표가 있어요. 이렇게 표. 여기까지는 사람이 살아있더라.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한 표가 있거든요. 결국 이런 발전이 통계학의 발전하고도 밀접한 연계가 있습니다. 그 나이팅게일 같은 사람들도 되게 이제 통계학자의 한 명으로 보거든요. 그 이유도 이제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환자들에 대한 통계를 내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학교에 와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원래 쓰던 프로그램을 못 쓰고 있어가지고 촬영을 20분까지밖에 못 합니다. 중간중간 끊어서 50분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